바다를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혹시 바다의 어원을 아시나요? 바다의 어원은 바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세상 모든 물을 받아들인 그곳에서 우리는 인간 세상의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다가 육지보다 높았다면 바다는 모든 물을 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행복이든 모두 다 받아들여야 큰 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을 제대로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고 말하는 프랑스 최고의 철학과 교수인 로랑스 드 빌레르의 책 모든 삶은 흐른다입니다. 삶의 지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바다가 건네는 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삶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육지에 다다를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바다는 인생이다.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소용돌이치며 밀물과 썰물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곧 잔잔하게 빛을 담아 환하게 빛나는 것. 우리의 삶도 그렇게 소란하게 흐른다. 바다는 인생이다. 그것도 무한으로 이어지는 인생. 누구에게나 삶은 유한하게 단 한 번이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바다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도 바다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착각하게 된다. 인생은 멀리 떠나는 항해와 같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라는 항해를 제대로 하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라벨과 분류에 저항해야 한다. 서로 솔직히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 어떤 인간도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고 성향도 평생 똑같지 않다. 우리 인간은 상품처럼 하나의 특징만 갖고 있지 않고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항상 움직이고 변하는 존재다. 그리하여 스스로 자신을 가두는 고정된 이미지를 벗어나 상상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도 미처 모르는 모습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친 고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는 단순하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무난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처럼 단 하나의 기준으로 단정지어 분류할 수 없다. 이러한 분류를 단순한 표준화라고 한다. 자유는 단순한 표준화에서 스스로 벗어날 때 시작된다. 태양은 밀물과 썰물 사이에서 자신만의 시간과 리듬을 가진다. 우리 삶에도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와는 다른 리듬으로 살아간다. 한 번 삐끗하면 쉽게 돌이킬 수 없는 리듬이다.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파도가 전하는 진실의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힘, 회복할 에너지를 찾을 수 있다는 진실이다. 회복은 우리가 가진 것을 전부 비울 수 있는 능력이다. 왠지 어려워 보여도 그래야 한다.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있듯 인생에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 그 움직임을 거스르기보다는 곁에서 함께 움직이는 편이 낫다. 노련한 바닷사람처럼 바람의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바람을 역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을 쫓아다니지만 말고 아름다움을 통해 예상치 못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감각을 갈고 닦아야 한다. 세상을 끝없는 말초적인 자극과 흥분으로 채우지 말자.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끝없는 분주함으로 채우지 말자. 혼자 있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하고 고독이 찾아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바다는 우리에게 자유를 미루지 말라고 말한다.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건 쓸데없는 걱정으로 나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 상상력을 제일 먼저 희생시킨다.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 위험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과거에 갇히면 변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
무조건 문제를 피하고 익숙한 길로만 가려고 하면 안 된다. 더 넓게 바라봐야 하고 확실해 보이는 것도 의심해야 한다. 우리는 남에게 쉽게 조언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왜일까? 우리는 가까운 것을 잘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으면 아무런 감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몇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단시간 동안 봐서는 안 된다.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려면 여러 길을 상상해야 한다. 그래야 상황의 윤곽과 깊이, 숨겨진 의미가 드러난다. 바다와 태양이 우리에게 끝없이 전하는 말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믿지 말라는 것이다. 인생의 고난은 언제나 찾아온다. 그때 나의 생을 살리는 건 신중함의 기술이다. 신중함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소심한 마음도 아니다. 신중함 자체가 하나의 무기가 된다. 예측 불가능한 것 투성이어도 예측하는 능력,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그 상황에서도 미리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신중함이다. 삶은 당신에게 이미 주고자 하는 걸 모두 주었다. 마치 바다처럼 악행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는 마녀 사냥이 아니라 무법지대를 밝히는 일이다. 바다 위 해적뿐 아니라 일상 속 해적에게도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쉬지 않고 움직이는 상어가 피곤할 것 같지만 상어는 계속 움직여도 피곤해하지 않는다.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상어에게는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상어처럼 살아보자. 상어처럼 살려면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도덕과 양심에 따라 살며 이익의 법칙만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생각보다 수동적으로 살아간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한다. 하지만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관성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 바다는 자신을 그대로 내보인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 필요 이상으로 숨길 필요도 꾸밀 필요도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보이며 나아가면 된다. 지구상에 똑같이 생긴 섬은 없다. 모두 제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각자 세상에 하나뿐인 대체될 수 없는 존재다. 누구도 나와 똑같지 않고 나도 누군가를 완벽하게 모방할 수 없다. 나는 나일 뿐이다. 파도처럼 인생에도 게으름과 탄생, 상실과 풍요, 회의와 확신이 나름의 속도로 온다. 실제로 먼 바다에 나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구속과 의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서 자유로워질 때도 용기가 필요하다. 고개를 들어 더 먼 곳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갇혀 있었는지 알게 된다.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근심 걱정, 짓누르는 목표, 부담되는 인간관계가 그렇다.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낭비해서는 안 된다. 남들에게 끌려다니고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바다는 계속해서 방문자를 기다리는 심연의 박물관이다. 거짓은 대체로 나쁘지만 자기 자신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가장 최악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 결국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그 거짓된 모습을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 진정한 자아를 버리고 만들어진 자아, 남을 유혹하기 위해 가공해 만든 자아를 선택하는 것이다. 앞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진 것을 계속 음미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중에 없어지고 나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아도 소용없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있다.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물러나고 싶지 않아서 희망을 품는다. 등대가 굴복하는 걸 받는가. 바람이 때리는 뺨을 맞고 바다가 날리는 주먹질에 몸을 떨지라도 등대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바다는 파도가 오지 않도록 막거나 무리하지 않는다. 바꿀 수 없는 건 바꾸려 하지 않고 다가오는 건 그대로 받아들인다. 바다가 주는 기쁨을 완전히 느끼려면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야 한다. 빈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보고 느끼고 듣고 만지는 것으로 만족하자. 사진을 찍고 수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다의 운명은 끝없이 돌아가는 운명의 바퀴와 같다. 운명의 바퀴는 우리의 삶에 좋은 일과 나쁜 일, 성공과 실패를 가져다 준다. 인생이란 한순간이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편견과 왜곡된 생각에 갇혀버리면 세계관이 좁아지고 단순해진다. 경계를 넘게 해주는 재능이 있다면 그건 바로 호기심이다. 호기심 덕분에 우리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모험을 떠나 새로운 지식과 만나야 한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다르게 볼 줄 알아야 하고 아직 가보지 않은 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 파도는 예상보다 더 깊게 파고들고 더 멀리 밀려간다. 밀려갈 때는 영영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발밑에 와 있다. 우리 삶에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없다. 내가 이미 해버린 과거의 행동을 자꾸 곱씹고 후회하지 말자. 과거의 일의 미련과 환상이 남아도 이미 걸어온 길이다.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를 거친 과거의 순간을 앞으로 나아갈 길로 만들자. 그러면 과거의 일은 내 인생의 오점이 아니라 한 페이지가 된다. 바다는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늘은 오르고 내일은 내린다. 바다를 보며 굴곡 있는 인생이 무조건 나쁘지 않다는 걸 배운다. 바다에게 거친 파도와 잔잔한 물결이 일상이고 필요한 것처럼 삶도 그러하다. 내게 자주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나 쓸데없는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한다. 힘을 빼고 스스로 재능을 낭비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나에게 꼭 붙어 있는 신성한 닻은 역설적으로 가장 큰 자유를 안겨준다. 물결이 아무리 강해도 닻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유다. 바다의 물결은 가슴을 채우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편안한 호흡과 같다. 신이 얼마나 재능 있는지 잊게 될 때 나는 바다를 본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끝없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앞으로 갈 수 있다. 아무리 인생이 괴롭고 답답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남아있다. 모든 것을 잃거나 거의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다. 바다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아 자유롭다. 우리는 일상에서는 분명히 말하지 않고 감정도 직접 전하지 않는다.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할 때, 경고를 줄 때도 애매하게 말하거나 돌려서 말하고 그마저도 주저한다. 살면서 많은 시간을 우리는 빙빙 돌려 이야기하는 데 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아니요, 예를 명확히 하고 형식이 서툴러도 요청사항은 분명히 표현하는 법을 배우라는 교훈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지금 당장 말하자. 육지에서든 바다에서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수수께끼를 밝히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삶이란 바다처럼 다양한 색을 띈다. 어느 날은 눈부신 푸른색이었다가 또 다른 날은 짙은 회색이다. 바다의 빛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처럼 산다는 것도 그러하다. 잘못된 것을 알아도 그대로 두고 진실보다 거짓을 선택하면 악순환만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어두워진다. 세일엔 마녀들과 한패가 되어 유혹의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 차갑더라도 진실을 중시하는 태도를 늘 지켜야 한다. 모든 삶은 흐른다. 바다처럼. 바다를 달리는 용맹한 사람들, 땅을 거부하는 자유로운 영혼들에게 존경심을 보낸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나 실패 없는 삶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소화시키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처럼 그렇게 인간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 삶의 한 부분이려니, 내 운명의 한 조각이려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얕은 바다는 잠깐의 폭풍이나 비바람에도 심하게 요동치게 됩니다. 잠깐의 소나기에도 요란한 소리를 내지요. 깊은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분하고 평안한 바다 같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세영 시인의 바닷가에서라는 시를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사는 길이 높고 가파르거든 바닷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아라. 밑으로 흐르는 물이 하나 되어 가득히 차오르는 수평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얻는 평안이 거기 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